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이제 포토샵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레이어,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한 JPG 픽셀 또는 벡터적인 레이어, 그러니까 사진들을 갖고 브러쉬나 스탬프나 다른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용해서 말 그대로 포토샵 자체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우선 레이어이라는 것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선 사진을 열기 위해서는 Ctrl O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진들이 뜨게 되죠. 이때 맨 처음에 연 사진은 항상 배경 사진으로서 잠겨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효과들은 이러한 배경 레이어에서는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배경 레이어에서는 이제 브러쉬 이런 것들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진을 열었습니다. 이때 만약 이 두 사진을 합치고 싶다. 그러면은 우선 이 사진들을 보는 정렬하는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이 두 사진들이 나란하게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사진을 옮기기 위해서는 이 것을 눌러서 전체 화면을 선택한 후 이 버튼을 갖고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에는 레이어가 두 개가 생겼죠? 자, 그러면은 새로 생긴 레이어의 사이즈나 아니면 모양을 변형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는 Ctrl T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Ctrl T 버튼을 누르면 되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축소, 이동,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진들을 돌리고 싶으면은 이 레이어 밖에서 보게 되면은 마우스가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각도, 예를 들어서 35도, 15도, 45도로 돌리고 싶으시면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의 사이즈를 변형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그리고 이 기준점을 향해서 일정하게 변형시키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가로, 세로 비율을 변형시키지 않고 모양을 크게 하고 싶으면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할 때 이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점을 드래그 해서 다른 점을 올리게 된다면은 이렇게 이 점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Ctrl T, 그러니까 사진을 돌리고 크기를 늘리는 것이 작업이 끝났으면은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색깔이나 다른 그 명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꿀까요? 우선은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주로 쓰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Ctrl U고 하나는 Ctrl L입니다. 먼저 Ctrl U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U는 다음과 같이 색조나 채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변형시키면서 색깔을 바꿀 수 있고요.
채도도 마찬가지. 밝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컨트롤 L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컨트롤 L은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색깔 분포를 바꿀 수 있는 거죠. RGB에서는 흑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검은색 쪽이 점점 많아지거나 하얀색 쪽으로 더 많이 분포를 하게 할 수 있고요. 중간값을 움직여서 밸런스를 좀 더 조정해 줄 수도 있죠. 만약 RGB가 아니라 파란색 계열을 변형시키고 싶다면은 역시 파란 색깔 거나 아니면은 아예 파란색의 보색 쪽, 노란색 쪽으로 변형을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레이어 자체의 색깔은 변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이어 마스크, 그러니까 레이어 마스크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에 이거를 보면은 이게 생기게 되죠. 이것을 보고 레이어 마스크라고 합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이 레이어의 실험적인 마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쪽을 집중해 주세요. 레이어일 때는 색깔이 이렇지만 레이어 마스크에서는 색깔이 흰색 아니면 검정색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브러쉬를 갖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일 경우, 검은색일 경우, 불투명도를 조금만 불투명도를 100인 상태에서 사진이 지워지죠. 자, 그럼 흰색인 경우에는 이쪽 검은색을 다시 복구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불투명도가 30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부분적으로 이 배경과 점점 사진이 경계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검은색일 경우. 그럼 흰색일 경우에는 다시 복구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레이어 마스크에서 작업을 할 때는 부드러운 효과를 원하기 때문에 불투명도를 20에서 30으로 조정하고 일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제 레이어의 클리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무런 색깔이나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레이어의 위치를 우선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레이어가 이 레이어 위에 있다면은 이 사진에 칠해진 색깔들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 레이어가 이 레이어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럼 클리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를 클릭하고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누르게 된다면 이것이 이 레이어가 이 레이어의 부분에 속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클리핑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 컨트롤 L이나 컨트롤 U와 비슷한 효과를 지니고 있지만 화면 전체에 효과를 적용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클리핑을 시키면서 레이어에만 국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어가 생겼죠. 이 레이어는 위치가 어디든 이 경우에는 클리핑이 된 것이고 위치가 어디든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레이어를 클리핑을 시켜본다면 역시 이것에만 국한이 되는 경향이 있죠. 레이어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해서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탬프, 그러니까 복제 도장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브러쉬를 사용해서 레이어에 색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레이어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